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영화관 오픈 준비를 위해서는 7시까지 도착해야 했다. 씻고 나와 간단히 김밥 한 줄을 입에 물고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에는 나 혼자였다. 11월 말의 새벽 공기는 차갑게 폐를 찔렀다. 6시 5분, 첫 버스가 도착했다. 운전기사는 나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단골 승객이었다. 나는 습관처럼 맨 뒷좌석으로 향했다. 버스는 한적한 도로를 달렸다. 승객은 나를 포함해 단 3명. 앞쪽에 앉은 중년 남성은 이미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중간쯤의 여학생은 이어폰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20분쯤 지났을까? 버스는 서해안 도로의 긴 터널 앞에 멈춰 섰다. 신호등이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피곤에 지친 23의 얼굴. 터널 입구의 조명이 오렌지 빛으로 번졌다. 신호가 바뀌고 버스가 천천히 터널로 진입했다. 형광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드드드드. 규칙적인 리듬이 졸음을 불렀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나는 같은 버스에 있었다. 같은 시간, 같은 좌석. 심지어 창밖 풍경까지 똑같았다. 버스는 터널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아, 꿈이구나 하는 생각이 희미하게 들었지만 꿈은 계속되었다. 터널에 진입했다. 형광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때 중간중간 설치된 볼록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터널 안차량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둥근 거울들. 거울 하나를 지나칠 때였다. 무심코 그쪽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울에 비친 버스 뒤로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다.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빠를 수는 없었다. 산발한 긴 머리를 휘날리며 그것은 차도 위를 맹렬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팔다리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녹이 쓴 관절인 형처럼 뚝뚝 끊어지는 동작이었지만 속도는 무시무시했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거울을 봤다. 착각이길 바랐다. 하지만 그것은 더 가까워져 있었다. 다음 거울에서 또 다음 거울에서 그것의 형체가 점점 선명해졌다. 창백한 얼굴. 입이 귀까지 찢어진 것처럼 보였다. 아니, 정말로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유리창을 타고 전해지는 소리. 날카롭고 높은 여자의 웃음이었다. 점점 가까워졌다. 히히히히히히. 나는 앞좌석의 사람들을 봤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여학생은 여전히 음악을 듣고 있었고 중년 남성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묵묵히 핸들을 잡고 있었다. 저기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꿈속에서 흔히 그렇듯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다. 다시 거울을 봤다. 그것은 이제 버스 바로 뒤에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두 눈이 번뜩였다. 눈동자가 없이 온통 하얗기만 한 눈이었다. 키키키키히히히치. 웃음소리는 이제 웃음이 아니었다. 비명과 웃음의 중간 어디쯤 인간의 성대로는 낼 수 없는 소리였다. 그것의 손이 버스 뒤쪽에 닿았다. 손톱이 금속을 긁는 소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끽삑. 그것은 버스 옆면을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장갑을 낀 손이 창문을 두드렸다. 톡, 톡톡, 톡톡톡. 점점 빨라졌다. 나는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비된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그것의 얼굴이 내 창문 바로 앞에 나타났다. 거꾸로 매달린 채 찢어진 입에서 검붉은 혀가 유리를 핥았다. 눈이 마주쳤다. 키키키키히히키히키키. 그 순간 그것의 손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창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잠갔다고 확신했는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것에 손가락이 틈으로 파고들었다. 손톱이 길고 검었다. 손가락 하나, 둘, 셋. 안 돼. 비명을 지르며 나는 깨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에 식은땀이 가득했다. 주변을 둘러봤다. 버스 아니었다. 여학생은 여전히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중년 남성은 졸고 있었다. 꿈이었어. 그냥 꿈.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버스는 이제 막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잠들기 직전 터널에 막 들어갔는데 그렇게 긴 꿈을 꿨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내 옆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분명히 닫고 잠갔던 창문이 차가운 새벽 바람이 틈으로 들어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올렸다. 찰칵.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확실히 잠겼다. 창문 아래쪽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유리창에 길고 검은 손톱 자국이 세 줄 그어져 있었다. 안쪽에서 2학년 3반 교실은 축제 준비로 어질러져 있었다. 색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반쯤 완성된 플래카드가 놓여 있었다. 오후 7시 준비를 마친 우리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야, 시간 남았는데 뭐하고 놀까? 옆반 2반의 민준이가 우리 교실 문을 벙긋 열고 들어왔다. 그의 뒤로 2반 아이들 서너 명이 따라 들어왔다. 귀신 이야기나 할까? 우리 반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 괜찮은데? 100가지 괴담 들어봤어.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6월 말 장마가 한창이던 그날은 오후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먼 곳에서 으르렁거렸다. 100개는 너무 많고 50개만 하자. 누군가 제안했고 우리는 금방 동의했다. 2반과 3반 학생들이 모였다. 정확히 50명이었다. 책상을 교실 중앙에 동그랗게 배치했다. 민준이가 어디선가 초를 한 박스 가져왔다. 작은 티라이트 양초 50개. 우리는 각자 하나씩 나눠받았다. 내 손에 쥐어진 초는 차가웠다. 분위기 좀 내야지. 누군가 커튼을 쳤다. 교실 불도 껐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천둥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동그랗게 둘러앉아 촛불을 켰다. 50개의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규칙은 간단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해. 이야기가 끝나면 그 사람이 자기 초를 끈다. 50번째 초가 꺼지면 끝. 민준이가 설명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빨간 마스크를 한 여자 이야기였다. 진부했지만 어두운 교실에서 듣으니 새삼 소름이 돋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첫 번째 초가 꺼졌다. 49개의 불빛이 남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학교 괴담,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 친구에게 들은 경험담. 촛불은 하나씩 꺼져갔다. 교실은 점점 어두워졌다. 20개쯤 남았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킥킥거리던 아이들도 진지해졌다. 불빛이 줄어들수록 우리 얼굴의 그림자가 깊어졌다. 밖에서는 천둥이 연달아 쳤다. 내 차례.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게임 이야기를 했다. 이상한 층에 도착하면 절대 나가면 안 된다는. 초가 하나 더 꺼졌다. 10개, 5개, 3개. 촛불이 3개 남았을 때 교실은 거의 암흑이었다. 3개의 작은 불빛만이 우리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순간적으로 교실 전체가 하얗게 빛났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다. 내 차례야. 옆에 앉은 현우가 말했다. 그는 붉은 옷을 입은 귀신 이야기를 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그의 초가 꺼졌다. 2개 남았다. 이제 나.
민준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소녀가 친구들과 놀이를 하다가 사라진 이야기. 아무도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소름이 쫙 끼쳤다. 그의 초도 꺼졌다. 마지막 하나. 마지막.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였을까? 어둠 속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목소리가 이상했다.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진 것 같았다. 이야기는 우리가 들었던 것 중 가장 무서웠다. 내용은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듣는 동안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부른 것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후. 마지막 촛불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 침묵.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1분이 지났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밖에 빗소리만 들렸다. 불 켜자.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탁. 형광등이 켜졌다. 눈이 부셨다. 우리는 눈을 찡그리며 서로를 바라봤다. 커튼도 열어. 커튼이 열렸다. 회색빛 하늘이 보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자, 이제 집에. 민준이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수진이가 소리쳤다. 저기. 그녀가 가리킨 곳을 봤다. 우리가 앉았던 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 뒤쪽 구석. 거기에 꺼진 초 하나가 놓여 있었다. 왁스가 바닥에 흘러내려 있었다. 뭐야, 저건?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아무도 그곳에 초를 놓지 않았다. 그냥 누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 아니야? 현우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그래, 그럴 거야. 정리하자. 우리는 꺼진 초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나는 조심스럽게 세었다. 10, 20. 야, 잠깐. 내 손이 멈췄다. 다시 세었다. 한 번 더. 몇 개야? 민준이가 물었다. 50. 내 목소리가 떨렸다. 51. 침묵. 장난하지 마. 우리 50명이었잖아. 초도 50개 나눠줬고. 그럼 이건 뭔데? 내 손에 있는 5첫 번째 초. 다른 것들과 똑같이 생겼다. 하지만 분명 하나가 더 많았다. 혹시?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애. 누구였어?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기억을 더듬었다. 마지막 이야기. 그 무서운 이야기를 했던 아이.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목소리는 기억났다. 낮고 떨리고 여럿이 겹친 것 같았던 그 목소리. 하지만 얼굴은. 나도 기억 안 나. 나도. 50명 모두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날 서둘러 교실을 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5첫 번째 초는 그대로 두고. 그 후로 우리 반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 단체 사진을 찍으면 한 명이 더 찍히거나 출석을 부르면 대답하지 않는 이름이 하나 끼어 있거나.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가끔 교실에서 혼자 있을 때면 뒤쪽 구석. 그 자리에서 작은 불빛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꺼지지 않는 5첫 번째 촛불.